토트넘이 올 시즌 최대 위기였던 맨시티 원정을 기적과 같은 3대3 대박 드라마를 쓰면서 이번 12월 시작은 완전 흥행 대성공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전에도 매우 흥미로운 경기가 많았습니다. 풀럼이 리버풀 원정에서 3골이나 퍼부으면서 80분까지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 리버풀이 86분부터 2분 만에 2골을 넣어버린 저력으로 결국 4대3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은 토트넘의 강력한 경쟁자라서 여기서 풀럼이 비겨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리버풀의 간담이 서늘해지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꺾은 4위가 된 아스톤빌라는 리그 16위 팀인 본머스를 상대했다 보니까 토트넘과 승점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비겨버리면서 토트넘에게 유리한 쪽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치열한 리그라고 하는 게 하위권 팀도 언제든 상위권 팀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기왕이면 토트넘에게는 그런 일이 피해가고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앞으로 상위권 팀들을 만나야 합니다. 맨시티도 만나지 않았죠. 또 뉴캐슬 맨유의 빅매치가 있었는데 뉴캐슬이 홈에서 후반에 고든의 결승골로 맨유를 잡으면서 맨유의 12월 시작은 좋지 않습니다. 맨유는 이번 패배 때 레전드들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게으른 팀이라고 비난을 해버리면서 뭔가 선수들이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불만이 있어도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분열 분위기라면 맨유는 사회 경쟁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뉴캐슬이 무서운데요. 뉴캐슬 승점이 26점으로 토트넘과 1점 차까지 바짝 쫓아온 데다가 골 득실은 플러스 18로 아스날이나 리버풀과 동률일 정도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시티의 골 득실은 무려 플러스 20으로 토트넘의 3실점을 하고도 플러스 20입니다. 그런 팀과 1.5군 토트넘이 원정에서 붙어서 대등했으니까 토트넘도 분명 두려워해야 할 만한 팀인 건 확실합니다. 2월부터는요. 그리고 황희찬이 아스날을 상대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아스날이 손쉽게 이기면서 아스날은 단독 1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스날이 홈에서 맨시티를 잡았던 게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들 아직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국 한 번씩 더 만나야 하니까요. 현재 1위는 아스날, 2위 리버풀, 3위 맨시티, 4위 아스톤빌라, 5위 토트넘 순이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10경기 무패 행진을 강제로 끝내버린 첼시전 참사 이후에 일정이 매우 불리했는데 놀랍게도 맨시티전에서 3연패를 끌어내면서 이후 반등할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로메로의 3경기 출장 정지가 드디어 끝나서 다음 경기인 웨스트햄전에서 복귀하고 수술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던 히샬리송도 완전 깜짝 맨시티전 교체로 출전하면서 복귀가 엄청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티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엔지 감독은 히샬리송은 부상자들 중에 가장 복귀에 가까운 선수다. 내일 훈련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경기 감각이 어떤지 확인할 것이다. 그는 재활을 정말 잘 해냈고 무엇보다 스스로 컨디션이 좋다고 느낀다는 게 중요하다. 부상자 명단에 다음 순서로 복귀할 것이라면서 히샬리송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고 훈련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냥 훈련뿐만이 아니라 교체 명단에 떡하니 이름을 올린 것도 모자라서 후반 87분에 교체로 투입돼서 추가 시간 포함 10분가량 필드 위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러면 다음 웨스트햄전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70분 정도라도 소화할 수 있을 듯한데요. 웨스트햄전까지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 풀타임 소화도 할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이적한 이후에 기대보다 분명 많이 떨어지는 활약을 한 게 사실이지만 콘테에겐 조커였고 가정사에 또 부상을 참으면서 뛰었다고 하니까 나름 참작해줄 만한 핑계는 있었습니다.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실제 에버튼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10골씩 넣었잖아요. 이건 다른 리그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룬 기록입니다. 분명 에버튼에서는 오른발, 왼발, 헤딩 가릴 것 없이 팀의 주포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날도 비슷한 이 종류의 히샬리송을 데려가려고 했었던 거죠. 히샬리송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리그 정면에서도 괜찮고 이제 핑계 없이 본인의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 들어오면 힐은 무조건 벤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편안히 본인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줘야 해요. 네, 힐은 세비야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안녕. 일단 피지컬적으로 많이 왜소하다 보니까 카일 워커와 몸싸움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피지컬이 아닌 스피드나 테크닉의 그 단점을 지울 정도로 뛰어나야 하는데,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의 골의 기점은 됐지만 그래봤자 20분용입니다. 개인의 장점이 피지컬과 체력을 넘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부상 중이라서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힐보다 키가 5cm 작은 170cm인데 오히려 힐보다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스피드도 더 빠르다고 느껴졌는데요. 힐의 발기술이 솔로몬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토트넘에서 경력은 더 길지만 손흥민과 합도 솔로몬이 훨씬 더 잘 맞는 듯하고요. 전반 27분 상황인데 실바의 횡패스를 힐이 순간 부스터로 잘 끊어낸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트 직후에 패스 미스를 한 실바가 다급하게 힐 쪽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손흥민 방향이 완전 뻥 뚫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위치도 딱 손흥민 좀 근처였기 때문에 힐이 정확하게 패스만 주면 바로 골이 터지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해도 충분한 상황. 하지만 힐은 탐욕인지 아니면 실력 문제인지 아예 손흥민을 보지도 않고 앞만 보면서 아주 쬐끔 드리블 돌파 기분만 낸 뒤에 타이밍 다 놓친 뒤에 뒤늦은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눈치 빠른 로드리가 손흥민 앞으로 패스길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기회가 날아갔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완전 극대노를 하면서 힐을 잡고 제대로 1대1 레슨을 해줬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솔로몬 역시 번리전 때 손흥민에게 패스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어깨 동무를 하고 손흥민의 집중 과외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2개로 손흥민 일타 강사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죠. 손흥민이 힐에게도 레슨을 해줬지만 히샬리송이 돌아온 이상 레슨 효과 증명하기 어려워졌고, 힐은 그냥 손흥민 이탈하기 전까지 조커로 딱 15분을 100%로 뛴다면 도움되는 선수 정도. 그리고 사르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엔지 감독이 맨시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사르가 돌아올 거라고 예고했죠. 그러면 다가오는 웨스트햄전 멤버는 적어도 맨시티전 때보다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메시가 인정한 월클 센터백 로메로도 복귀, 사르, 비수마의 미드필더도 모두 복귀, 여기에 왼쪽 공격수 히샬리송도 복귀하면 대략 80% 정도 컨디션은 되는 듯 하죠. 메디슨 자리에 쿨루셉스키와 로셀스도 충분히 잘해줬고요. 반더벤 자리만 아쉽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쿨루셉스키한테 공격형 미드필더 맡기기는 건 좀 그래요. 손흥민과 호흡이 너무 안 좋다는 게 티가 너무 납니다. 분명 볼 간수도 되고 창의적인 패스도 되는 선수인데 너무 질질 끌어요. 정말 장담컨대 쿨루셉스키가 패스 타이밍만 더 빨라도 토트넘 최강팀일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이 다음 웨스트햄전에 과연 메디슨 자리를 후반전 대활약한 로세소를 쓸지 아니면 평점 1위 클루셉스키를 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벤 데이비스, 우도기, 비수마, 로셀소, 클루셉스키, 히샬레송, 존슨, 손흥민이 어떨지요? 우선 12월만 리그 경기가 7경기로 정말 풍성하거든요. 그만큼 부상의 위험 부담도 커지고 손흥민도 12월, 1월에 부상과 이탈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팀처럼 11월 3경기 약팀과의 경기 승리로 감독상 후보 오르는 것보다 12월에 가장 좋은 성적 거두는 팀이 아마도 최강팀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트넘 7경기 중에 6경기 남았는데 웨스트햄, 뉴캐슬,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 6연승 가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